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이재명의 그 위정교사만을 재판부가 따로 판결을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 위정교사 사건이 대장동 위례 그리고 성남FC 백현동 사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 올라가 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명 그리고 김진성 씨 위정 사건을 기존의 이재명 피고인 사건에 병합하지 않고 따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이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나섰을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분을 모면하기 위해 그 사건의 재판 정인 김진성에게 위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당시 김 씨가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누명을 썼다고 위정하면서 이재명이가 무죄 선고를 받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과 함께 기소된 김진성이는 검찰에서 위정 혐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또 이재명과 김진성 간의 녹취록이 지금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관련해서 언론하는요. 그래서 이재명 측은 지금까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위정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랬지만은 검찰은 위정 교사는 대장동이나 나머지 사건과 서로 성격이 달라서 병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재명이는 병합하자 그리고 검찰은 병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위정 교사는 성격이 비교적 굉장히 단순하고 지난번에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9월 달에 기각될 때 유창훈 당시 영장 담당 부장판사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이다. 즉 위정교사에 대한 혐의는 소명이 된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사실상 위정교사 혐의를 인정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른 대장동 위례부터 시작해서 백현동 성남FC 등 각종 개발 특혜 관련 사건은 증거 자료도 굉장히 양이 많고 또 관련자도 여럿이라서 법조계에서는 역대급의 장기 재판이 될 거다. 수년을 끌 수 있다. 그래서 이 위정교사 사건이 가장 단순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떼서 지금 재판을 하게 되면 위정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 최근에 재판 지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2027년 3월에 치러지는 다음 대선 전에 상고심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의 적어도 위정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다음 대선 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집행유예 이상의 형에 해당되면 이재명이는 대선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재명이가 지금 여러 가지 변호사 교체, 법관 기피 신청 등 지연 전략을 총동원하면 더 오래 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대법원에 따르면 위정과 증거인멸 혐의 사건은 48.7%에서 징역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이재명이는 자기가 주 1회 이상의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심리 사건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한테 시간을 좀 충분히 주라. 그러려면 이 사건들을 전부 따로 재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합쳐서 해달라.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지금 혁심은 지금 김진성 씨라고 언급된 위정교사의 대상인 그 사람은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데 이 사람에게 법정에서 위정을 해달라고 이재명이가 요구했고 이재명이가 불러준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위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성은
이재명과 함께 위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총선 전에 1심 판결을 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됐죠. 그러면 실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재명이가 총선에 비선거권 박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즉 총선에서 출마할 자격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이 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을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최근에 이 위정 혐의로 되어 있는 김진성 씨도 이재명의 위정 교사를 다른 사건과 따로 재판받게 해달라. 자신은 대장동과 아무 관련이 없어서 재판이 병합되어 1심이 오래 가게 되면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이 말을 갖다가 부인할 수 없어서 지금 나름 분리해서 재판하겠다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재명의 지금 이런 상태와 조국의 최근에 이 선거 출마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이 지금 출마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국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용해 가지고 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 것이다. 지난번에 보면 손혜원이하고 김의겸이 이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별도로 열린민주당인가 하는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만든 비례대표 정당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따로 만든 비례대표 정당도 그때 손혜원, 김의겸 등이 따로 만든 비례대표 정당도 있었죠. 그래서 조국이 그런 형태의 비례대표 정당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친문 진영의 표들을 다 끌어모으고 강경 진영의 표를 끌어모아서 이번 대선에서 별도로 득표를 하겠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비례대표로 국회로 진출하겠다. 자, 그런데 옛날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로 가게 되면 지금 조국의 입지는 줄어들고 민주당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번에 했던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꿀 것인가라는 데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국회의원 정수와 연동해서 늘리는 방안을 제안을 했고 정의당 등 소수 정당도 여기에 지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옛날식 비례대표,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폐기를 요구했고 국회의원 정수 증가도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혁신위는 10% 줄이자 했죠. 그래서 지금 선거제 개편 논의가 올스톱 돼 있어요. 그런데 위성정당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조국 이준석이 신당을 창당한다고. 그래서 조국이 신당을 창당하면서 친문 세력을 규합해서 친당을 상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히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20대 총선에서처럼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어주고 비례는 열린 민주당을 찍는 그런 형태의 투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 문제에서 차라리 병립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 입장을 바꾸기가 곤혹스러워서 지금까지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문재인 옛날 사이, 지금은 딸하고 이혼한 옛날의 사이가 타이 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4군데예요. 그래서 문재인 주변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문 정부 때 무차별 살포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감사원이 중기부 등에 대해서 지금 본격 조사에 들어갔는데 문재인 정권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61조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살포한 부분과 관련해서 52조 8천억을 재난지원금으로 7차례 불렸고
또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하기 위해 318만 개사에 8조 5천억의 손실 보상금을 지불했어요. 이걸 합치면 61조 이상의 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명목으로 나간 거예요. 자, 일부 지원금은 매출 증가 시 환수를 전제로 지급된 돈이지만, 그런데 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10월 29일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환수 의무를 면제시켜 주기로 했다. 그래서 8,500억을 면제시켜 주기로 했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희망을 상당히 틀어막는 형태로 가고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그 사이에 조국이 친문을 등에 업고 문재인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입성해서 이재명 이후에 야당 지도자로 부각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지금 동시에 여권으로서는 신경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은 또 문 주변에 수사에 착수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50억 특검에 대해서 두 양 특검을 내겠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점점 이제 전국이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길지 한번 지켜봅시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유주 Revolution Yeah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